나 목소리 괜찮냐? 어. 아까보단 낫지. 아, 지금 계속 찡찡거려요. 아이씨. 어제 괜히 이케아를 가가지고. 와. 나 근데 엄청 싫어해. 기관지가 안 좋으니까 그런 데 가면 바로 감기 걸려, 이렇게. 봅시다. 계획은 이렇습니다. 원래는 스텝 3를 할까? 그런 고민도 했는데, 지금 이게 스텝 2, 그러니까 그 교재가 2권하고 3권회가 나눠져 있어요, 스텝 2가. 그래서 어느 게 더 어렵냐라고 물어보면 2권 거가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 보면 알겠지만 오늘 문제들이 좀 더 쉽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적습니다, 문제수가. 그래서 문제수가 적어서 내일까지 하면 끝날 것 같아. 그리고 스텝 2가 내 설명은 알았죠? 그러면 스텝 3에 대한 계획이 지금 필요한데요. 그 다음에 스텝 3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테스트를 계속 봐서 너희들 점검을 해야 돼요. 숙제하는 것과 점검하는 건 다른 문제인 거라서. 그러니까 숙제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또 시간 안에 보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 근데 이걸 숙제 내주면 제대로 안 하거든. 그래서 내가 이걸 지금 수업 시간에 해야 돼. 근데 지금 내가 스텝 2 설명안이라고 지금 수업 시간 거의 대부분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걸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텝 3를 지금 특강으로 뺄까 생각 중입니다. 추가 시간이 좀 필요해서 이건 좀 수업 시간 연습도 좀 하고 해야 돼서 얘를 지금 특강으로 뺄까 생각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계획이 세워지면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수업 시간에도 시험지 안에는 들어가 있을 거라서 보긴 할 건데, 그 다음에 뭐 스텝 3는 뭐 전체 질문 받겠죠? 개별보다는.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좀 끝내면 오늘 거도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내가 터치해줄 문제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고, 이건 특강으로 처리해서 조금 너희들이 번거롭더라도 한 번 정도 더 나와서 공부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고, 테스트하는 거는 내가 이제 오늘도 아마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길지 않아서. 이현이 그렇게 뒤에 가 있어도 되겠지?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할 테니까 오늘 거 최대한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아 앉기 전에 책 하나 가져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건도 아직 택도 없는데요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일단 들어두시고 평일에 와서 끝내세요. 시험 이제 진짜 또 며칠 안 남았습니다. 20 며칠 남았죠. 21일? 4일? 내 기준에서는 그렇게 안 남아있는 편이라서. 그렇죠. 나는 막 8번, 4번 이렇게밖에 안 남아있었어.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전체 날수를 세는 거고. 생각보다 많이 안 남았습니다. 시간이 잘 가서 그래요. 봅시다, 우리. 여기는 좀 쉽고요. 19요의 기준은 내 기준이긴 한데 아무튼 좀 쉽습니다. 그래서 좀 터치할 것만 좀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 가지 부등식입니다. 본 걸 거야, 어디선가. 이게 기출문제들이라 다 어디선가 본 걸 거야. 여기다는, 얘는 해설지에 그래프로 안 돼 있는데, 내가 보통 그래프로 나는 좀 해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프로 해설해줘. 왜냐면 해설지는 그래프로 해설이 안 돼 있으니까, 나는 그래프로 해서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거든요. 절대값 2개짜리에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을 때야. 절대값 2개 또는 3개, 4개 뭐 상관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건 우리가 많이 그래프로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라고만 메모해 놓으시면 되고요. 실제로는 y는 3x-2가 되고 플러스 얼마냐면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이해하기는 더 편해서 그러긴 하는데 그래프를 못 그리면 좀 살짝 애매하죠. 그래서 얘가 지금 얼마냐면 x가 3분의 2일 때하고 x가 4일 때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리고 x가 3분의 2를 대입하면 여기다 3분의 2 대입하면 3분의 10인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그래프는 무조건 V자 그래프입니다. V 이렇게 V 알았죠? V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꺾이고 그 다음에 4를 대입하면 4, 3, 12에다 10이죠. 그래서 여기가 10이 됩니다. 그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더 빨리 꺾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빨리 그릴 수 있으면 일단 이런 그래프는 무조건 이렇게 그려져. 외워도 돼. 알았죠? 절대값 두 개 플러스로 연결되어 있으면 무조건 이렇게 그려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1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4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죠. 14가. y는 14가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 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얘네들의 교점이 필요합니다. 얘보다 크게 하는 x의 값이 필요하죠. 얘보다 크게 하는 x의 값이 필요한 거예요. 얘보다 크게 하는 x의 값이 필요하고 얘보다 크게 하는 x의 값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촥 벌어지는 거니까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의 값만 내가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저 녀석하고 저 녀석 값만 구하면 내가 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구하려고 하면 잘 봐봐. 4보다 큰 애야. 그럼 이 그래프를 내가 따져줘야 되는데 4보다 큰 애야. 4보다 큰 거야. 그러니까 둘 다 양수죠. 그러면 3x-2 플러스 x-4가 되고 따라서 얘가 얼마가 되냐면 4x-6이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교점을 구하면 되겠죠. 따라서 얼마냐면 4x-6이 14가 되고 4x가 20이 됩니다. 따라서 x는 5가 되죠. 그럼 여기가 5가 되죠. 그래서 크다 이렇게 가면 되죠.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왼쪽 한번 보시면 여기는 둘 다 음수입니다. 3분의 2보다 작으니까 둘 다 음수거든요. 그럼 y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되고 마이너스 4x 플러스 6 이렇게 됩니다. 이 녀석과 y는 14가 연립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은 14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x가 8 이렇게 되고 x가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럼 이 점의 좌표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가 돼서 끝나는 겁니다. 작다? 크다? 이렇게 하면 되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선생님 저는 그래프 말고 그냥 식으로 할 건데요 라고 하면 식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뭐 내가 그래프를 좀 선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죠. 네, 정리 한 번만 잠깐 할래요? 빨리 할 거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자, 그 다음 해볼까요? 해설지는 1번은 식으로 풀어놓고 2번은 그래프로 풀었어요. 왜냐면 1번은 너무 딱 다 정해져 있거든. 그러니까 범위를 딱딱딱딱 풀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고 2번은 그렇게 풀면 귀찮거든. 그러니까 2번은 다시 그래프를 푼 거야. 그래프가 더 편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도 하나를 이렇게 좀 정해놓는 게 좋아. 나 이런 문제는 그래프로 풀 거야 아니면 식으로 풀 거야 정해놓은 게 나은데 그러면 너희들이 모르잖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건 그래프야 이거는 그래프가 아니야. 이거 선택하는 게 좀 쉽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1번과 2번의 차이점은 단 하나야. 봐봐. 1번은 3x-2, x-4여서 계수가 1이 아닌 거야. 알았죠? 근데 2번은 CF 비교하면 y는 뭐냐면 절대값 x 더하기 1 플러스 절대값 x-3으로 얘 계수가 같으면 그래프가 무조건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1이야. 마이너스 1이야. 그리고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3인 겁니다. 무조건 이렇게. 얘 계수가 다르면 어떻게 되냐면 뭔가 꺾여. 이게 아니었던가? 이렇게 돼 있었죠, 방금. 여기가 평평하지가 않아. 근데 얘는 여기가 평평한 거야. 계수가 같으면. 여기서 꺾일 때 기울기가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근데 연속인 건 다 맞고. 그래서 얘하고 차이가 나는 건 딱 요거 하나 차이인데 이런 것도 그냥 알아두면 됩니다. 알았죠? 알아두는 거야, 지금. 모를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그냥 알아두면 되는 겁니다. 괜찮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 값만 내가 알면 돼요. x에다 얼마 대입하면 되냐면요.
마이너스 1 대입해 4는가요? 4? 이렇게 4입니다. 근데 보세요. 얘가 y죠, y. y가 k보다 작거나 같은 해가 존재하면 돼. 그쵸? 존재한단 말은 저걸 만족하는 x의 값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니까 k가 이쪽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 당연히 k보다 작은 얘들이 존재한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쵸? 따라서 k는 뭐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야?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4보다 밑에 있으면요? 해가 없죠. 4보다 이 k보다 작은 y의 값은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k가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건데 해설지 똑같이 풀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똑같은 문제를 1번과 2번이 같은 문제인데 해설을 다르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조금 통일시키는 것도 나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시죠. 여기 2번이었습니다. 보시죠. 3번입니다. 알아서 하세요. 화이팅! 양수만 밑줄 그어 놓으시고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3번 알아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도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워낙 유명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많이 봤던 것들이라서 4번까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보시죠. 5번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많이 했잖아요. 그냥 밑줄만 좀 긋고 넘어갈게요. 등호 조심하시고요. 근데 등호를 원래 조심해야 돼. 원래 등호를 조심해야 되거든? 근데 이놈의 책이 등호를 조심하지 않아도 되게끔 돼버렸어. 아니, 등호가 이미 있다고. 그쵸. 원래 등호 조심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원래 부등식에서는 항상 등호 조심해야 됩니다. 등호가 들어가는지 많은지를 항상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 기준이 항상 필요합니다. 내가 진짜 너희 선배 중에 정말 등호 못하는 다 외우더라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데 외우더라고. 근데 걔 서울대 갔어, 알았지? 근데 외우더라고. 뭐냐면 자기가 정립이 안 된대. 보면 딱 이해가 되는데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외우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부등식 문제 뭔지 알죠? 이 범위가 2에서부터 4인가? 그렇게 되고 그 범위 안에서 얘가 항상 성립하도록이니까 여기서는 등호 조심하고 모든 실수라는 것만 체크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안 풀어본 문제는 아니니까 이 정도로 보시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하고 7번이 또 같죠? 그래서 6번하고 7번에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6번 봐봐. 6번 보면 여기에 2차 부등식이란 말이 없잖아. 그치? 그래서 부등식이라는 것말만 조심하면 돼. 그래서 부등식에다 밑줄 그어 놓으시고 부등식이야. 부등식. 야, 이게 내가 칠한 거냐? 내가 칠한 건가 봐요. 너희는 칠해져 있지 않죠? 그 부등식인 거야. 7번도 봐봐. 7번도 뭐라고 돼 있냐? 부등식이라고 돼 있지. 2차 부등식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부등식이다라고 되어 있다라는 건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부등식이야 라고 하면 k 플러스 1의 x의 제곱이 아니라 kx의 제곱. 이항하겠습니다. 요 2항 이렇게 하죠. 좀만 따라와 봐요. kx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kx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k-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부등식이야 라는 표현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항상 조금 귀찮더라도 무조건 나눠서 판단해. 물론 딱 보자마자 양수일 때는 안 되거나 음수일 때 안 되거나 0일 때 안 되거나 이게 눈에 딱 보이긴 하는데 그러하더라도 항상 세 개로 구별한다라고 해놓고 나서 하는 게 기본적인 마인드야. 알았죠? 그러니까 부등식이란 말이 있으면 물론 2차 부등식이면 k가 0이 아닌 거는 맞지. 근데 이제 그렇게 되어 있으면 요 세 개로 나눠 가지고 내가 각각 판단한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x의 값이 존재해야 되는 음이 아닌 정수 k니까 뭐 이런 거 사실 신경 쓰지 않아도 돼. k가 0일 때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판단 안 해도 된단 말이야. 왜냐면 0보다 음이 아닌 정수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는 신경 써야 되네. 미안. 음이 아닌 정수니까 음수만 신경 안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 0부터는 신경 써야 되는 거니까 얘는 내가 안 해도 되는 거야. 사실은 얘하고 얘만 해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일 때 보는데 0, 0이잖아. 그 다음 0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해석 못하면 안 돼? 작거나 같잖아. 그러면 그때 K값 만족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얘는 되는 거야. 0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를 셀 때 얘가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인 거지. 이해됐죠? 그리고 이제 이쪽은 당연히 이 작거나 같은 부분이 있어야 돼. 그러면 K가 양수니까 얘가 아래로 볼록이거든. 아직도 이 2차 부등식을 봤을 때 2차 함수의 그래프로 해석을 못하면 안 돼. 무조건 그려야 돼. 그래서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있게끔 해주면 되는 거죠. x의 값이. 그러면 결국은 판별식 써야 되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부등식 하면 항상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이게 더 중요합니다. 산수도 해야 되고 요건 2차 함수 때 알아야 되는 거고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항상 체크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항상 성립합니다. 왜 항상 성립하는지 알죠? 위로 볼록이면 항상 0보다 작은 애가 존재하니까 무조건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졸리지? 안 그래도 졸린데. 지금 5번? 어. 어? 가이드 잡았잖아. 아니야? 아, 안 잡아준 거야? 난 잡아줬다고 생각했는데. 네, 5번. 아, 지금 코가 계속 찡찡찡찡찡 돼가지고 미쳐버렸어, 지금. 찡찡찡 이렇게 돼서. 아, 봅시다. 얘가 요 2차 부등식은 바로 풀 수 있죠? 그래서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2에서부터 다야. 그리고 내가 이런 문제 풀 때 항상 2차 부등식은 2차 함수로 풀라고 했지? 이때 항상 제일 먼저 고민하는 건 축방. 자, 추계방정식이 아냐, 모르냐, 에 따라서 문제가 쉬워지냐, 어려워지냐 결정되는 거야. 축방을 알아, 몰라? 알지. 그러면 쉬운 거야. 와, 빨리 왔다. 은지야, 이거 가지고 가야 돼. 은지 늦게 왔다, 은지 늦게 왔다. 영상에 다 들어가 있을 거야. 아니, 그거 말고 네 얼굴도 나와, 그러면. 저기 뒤에, 그거. 네. 축방을 알아야 돼. 그래프가 어디에서 그려지는지. 항상 2차 함수는 축방이 꼭지점이 제일 중요하지. 그러니까 축방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축방을 봤는데, 축방은 당연히 x의 개수가 결정하죠. 그럼 x의 개수를 딱 봤는데 숫자야. 아, 그럼 문제 쉽게 낸 거고. x의 개수가 숫자가 아니야. 그럼 어렵게 낸 거죠. 왜냐면 축방이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다 생각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축방이 저렇게 나와 있으면 쓱 하고 우리가 좀 빨리 하자. 이런 건 1인 거죠. 마이너스 2a분의 b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고, 축방이 정해지면 왜 좋냐면 범위하고 축방의 비교가 바로 쉽기 때문에 그래. 근데 범위 안에 축방이 있냐 없냐가 모르면 또 케이스를 나눠야 되니까 어려워지는 거지. 여기서는 어디에 있으면 되니? 여기에 있으면 되겠죠. x가 2일 때, x가 4일 때. 그리고 여기가 비어있죠? 비어있죠? 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디에 있으면 되냐? x축이? x축이 어디에 있으면 되냐? 여기 있으면 되죠? 이렇게. 맞지? 네, 이렇게. x축이 이렇게 쓰면 되고, 그러면 이 값이 0보다 크면 되는 겁니다. 근데 크거나 같은지 큰지를 구별해야 되는데 이미 저기 밑에가 등호가 다 있으니까 크거나 같은 거지. 근데 왜 크거나 같은지 알아야 돼. 왜냐하면 여기가 x축이 있으면, 자, 얘가 0이 되더라도 내가 상관이 없잖아. 이거 선배가 외웠다고. 선배가 외웠다고. 아, 둘 다 비어 있으니까 등호 들어가. 이렇게 외웠다니까. 신기하긴 한데 아무튼 외웠어. 아무튼 이게 그래서 이 녀석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x가 2가 들어가니까 2k의 제곱 마이너스 6이 되는데, 이 녀석이 x축 위에 있어야 돼. 근데 이게 0일 때 판단 안 하거든. 비어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얘가 뭐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여기 등호 2 안 되면 안 돼. 제발. 됐죠? 이 정도 보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
보자.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얘입니다. 이게 맞지? 아닌가? 얘는 좀 낫네. 얘는 앞에 거하고 조금 뭐 비슷하죠. 근데 7번은 부등식이라서요. 너희들이 한번 이제 터치해 주시고요. 안 되면 다시 물어보는데 6번하고 똑같기 때문에 다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항상 구별해도 되나요? 안 해도 되나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n-2가 모르지 않냐? 그러니까 n-2가 0보다 클 때, n-2가 0일 때, n-2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그냥 나눠서 무조건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판단할 줄 알아야 돼. 왜 쟤가 제껴지는지, 필요 없는지 그런 걸 알아야 돼. 뭔 말이냐면 얘 음수일 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 않거든. 근데 왜 그런지 알아요? 음수야. 그러면 얘가 음수니까 2차 부등식이 위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면 항상 0보다 클 수는 없잖아. 어딘가 x축이 있어야 되니까. 그럼 얘는 필요 없는 거야. 안 해도 되는 거지. 근데 그걸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물론 판단할 수 있는 애도 있고 지금 아닌 애도 있다라고 하면 고민해야지.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m이 2면 0이 되니까 1인 0보다 크니까 성립하니까 얘 땡, 오케이 이렇게 쓰는 거야. 됐나요? 그 다음에 이거가 되면 뭐 해야 돼? 얘는 항상 0보다 클 때 얘가 항상 0보다 커야 되니까 판별식 때 0보다 작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나눴고 왜 나누는지 알아야 되고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건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죠. 쉽습니다. 그 여러 가지 기본 문제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빈출 문제들은 워낙 그 여기저기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요. 어디선가 봤을 겁니다. 아씨, 약을 먹어야 되나? 낙이 없어. 이제 어떻게 나 목요일에 못 쉬어. 너희 특강 아니라고. 어떻게 하지? 근데 목요일에 그렇지. 근데 나 목요일에도 출근했거든. 지난 목요일에도. 그렇지. 자, 봅시다. 7번까지 했고요. 8번. 8번. 위에 7번까지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어디선가 다 봤어야 됩니다. 그리고 풀 줄 알아야 됩니다. 알았죠? 8번은 딱 하나의 포인트인데 여기 적어놨지 내가. 기준이 마이너스 1이래. 그래서 기준이 마이너스 1이야.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해설지가 그 설명을 안 해놨어.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 해설지 보고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러면서 또 공부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안 돼. 딱 정확하게 뭔가가 정해져야 되는데 위에는 너무나 쉽게 정해져 있어서 x-4하고 x 플러스 2가 되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 그래서 x가 마 2에서 4야. 얘로 문제를 낸 건 아니야. 두 번째 거 얘를 봤을 때 아직도 절대값을 너무 어렵게 풀면 안 돼.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k하고 k 사이에 있고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가 되고 마이너스 1 플러스 k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얘 의미를 조금 알고 있으면 좀 더 쉽고요. 얘 의미를 모르면 와, 둘 다 움직이는 애가 어떡하죠?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심지어 얘 범위가 2k야. 떨어져 있는 간격이 2k만큼 떨어져 있다고. 4만큼 떨어져 있거나 5만큼 떨어져 있으면 너희들이 알아. 요 간격에서 이렇게 이동하나 봐요. 이렇게 이동하나 봐요. 아는데 여기선 2k인데 2k가 크기를 모르잖아. 그치? 2k의 크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을 잡아주는 게 항상 중요해. 기준을 잡아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잠깐만 졸지 마봐. 앞에 거보단 이게 더 중요하다. 4가 있고요. 에이씨, 마이너스 1인가?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있죠. 그리고 마이너스 2에서 4까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저 위에 거야. 자,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정수의 x의, 그러니까 만족시키는 정수의 x의 개수가 4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4개. 근데 지금 여기가 여러 개가 있잖아. 그치? 그럼 4개를 내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4개가 될까요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이 녀석에 대한 해석만 내가 잘 돼 있으면 조금 풀만해. 마이너스 1이 기준이야 라는 말이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k만큼 빼고 k만큼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 기준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거야 제가. 그러니까 기준이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래서 이것만 알면 얘는 좀 살짝 무난해. 여기가 마이너스 1이 기준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벌어진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이 말 뜻이 마이너스 1에서 k를 빼고 마이너스 1에서 k를 더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1 기준으로 해서 빼고 더한 거니까 걔를 기준으로 해서 똑같은 간격으로 늘어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마이너스 1이 기준이야, 기준. 마이너스 1 기준으로 똑같이 줄어들고 똑같이 늘어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마이너스 1 기준 이렇게 늘어나는 거지, 범위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간격이 같다 이 말이야. 만약 여기하고 여기야.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크기가 같아야 된다는 소리야. 이해됐니? 근데 해가 몇 개 있어야 되냐면 4개 있어야 돼. 그럼 우선 봐봐. 여기 하나 있지. 여기 2개 있지. 그 다음에 여기 3개 있지. 여기 4개까지 들어가야 돼. 해가. 여기까지 들어가줘야 된다고. 그러려면 얘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기까지 들어가면 돼. 요렇게 사이. 그럼 여기도 똑같은 간격으로 요만큼 가 있겠죠. 이렇게 길이가 같겠고. 그럼 여기 안에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마이너스 1 플러스 k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잘 봐. 근데 여기 등호가 없단 말이야. 등호가 없으니까 얘가 비어있다고. 비어있어. 보이지? 비어있어. 그러면 결국은 마이너스 1 더하기 k라고 하는 애가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은데 항상 등호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그럼 여기가 지금 비어있다. 이 비어있는 핑크색이 파란색을 해버리면 파란색 해가 없어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이건 해가 없는 거야. 근데 난 좀 파란색이 필요하거든. 4개 안에 들어가려면. 그러면 등호가 있으면 안 되고 여기는 등호가 있어도 되겠죠. 여기 2해가 핑크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여기가 핑크가 이렇게 있으면 핑크가 여기 있으면 요건 2가 되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2보다 작은 애인 거니까 1, 0, 그 다음 마이너스 1까지 되고 좌우로 대칭인데 어차피 얘는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기준이 이렇게 마이너스 2다라는 걸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많이 쉬워지고요. 만약 이게 해석 안 되면 어디에 있는지 모르거든 이게. 그치? 어디에 있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 살짝 많이 어려워져.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멘트를 꼭 적어놔야 돼. 알았지?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저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물어봐야 돼. 이해됐지? 이 문제를 못 풀려가 아니라 만약에 혹시 지금 졸려가지고 내 목소리 나도 지금 내가 졸린 것 같아. 근데 그 졸려가지고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더라도 저 기준이 마이너스 1이 뭔지 몰라요 라고 물어봐야 돼. 알았지? 이해됐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한번 보시는데 이거 진짜 잘못하면 잘 안 보여. 이렇게 보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쉽다고 하는 말 취소해야 되냐? 잠깐만. 여기까지 좀 봐. 여기까지 봐. 잠깐만 정리하시고 여기는 딱 기준만 정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뭐 나머지는 9번 한번 볼게요. 이게 너희들이 보통 싫어하는 거는 뭐냐면 케이스를 나눌 때 싫어해. 그냥 딱 이렇게 나오면 별로 안 어려워하는데 좀 민유 자는 거니? 왜? 자괴감에 빠져 있는 거야 뭐야? 너희들은 딱 그게 딱 정해져 있는 걸 좋아해. 이거는 판별식 딱 쓰고 끝나 이러면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근데 판별식 쓰고 두근의 합이 0보다 크고 두근의 곱이 0보다 커 이런 거 딱 조건이 한두 개 더 추가되면 그때 다시 고민하게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보면 얘가 이렇게 돼 있어. 3x가 이건 좀만 메모해놔봐. 그리고 너희들이 풀어봐. 2x-1인데 넘어가면 x가 되고 3k-1이야. 그래. 그냥 간단해. 3k-1보다 크면 돼. 어렵냐? 아니잖아. 그치? 두 번째. 이런 거 딱 보면 인수분해가 돼야 돼.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야 돼. 그래서 x-2하고 x-k가 있고 얘가 뭐냐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제 고민해야 돼. 뭘 고민하는데요? 라고 하면 x가 2라는 건 확실히 있어. 사이인 것도 알아. 사이인 것도 알아. 그치? 사이에 있어. 그것도 알아. 2보다 크고 k보다 작을 수도 있고 k보다 크고 2보다 작을 수도 있고 사이인 건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k가 어디 있는지 몰라. k가 여기 있는지
K가 여기에 있는지, K가 여기에 있는지 1번, 2번, 3번 이렇게. 잘 봐봐. 이 진짜 해설지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 많잖아. 나보다 해설지를 더 좋아하더라고. 해설지 좋아하는 애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거 해설지에 K가 0보다 작거나 같은가 크거나 같은가 둘 중에 하나 돼 있거든. 등호를 사실은 어디다 붙여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도 훨씬 많아. 애매한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등호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쪽에다 붙여도 되고 이쪽에다 붙여도 되는 문제들이 많으면 그냥 아무 데나 붙여버려. 상관없으니까. 근데 사실은 애매할 때가 있거든. 이쪽에 있을 때하고 이게 좀 다른, 이럴잖아. 그치? 무조건 나눠, 그냥. 무조건 나눈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 둘, 세 개로 풀라고 그냥. K가 요렇게 돼 있을 때. 그러니까 등호가 있을 때로, 등호가 있냐 없냐로 다 항상 구별해 줘야 되는 거야. 근데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는 지금 K가 2보다 작을 때하고 K가 2보다 클 때가 사실은 살짝 고민을 해야 되는 포인트긴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만 체크해주고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K가 2보다 클 때, K가 2일 때, K가 2보다 작을 때. 그랬을 때 해를 갖지 않아야 돼. 하나만 할게. K가 2보다 클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우리한테 부등식이 되냐면 등호 있어요. 밑에 거는 2가 되고요. K가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되죠. 슉 되죠. 그러면 나의 3K-1보다 크면 크는데 해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3K-1이 어디에 붙어 있으면 되냐? 3K-1이 어디 있으면 돼? 지금 해를 갖지 않으면 안 되는데. 미안. 다시 뭐라고? 아니. 여기 밑에 2차 부등식은 채워져 있어야 돼. 2차 부등식은 채워져 있어야 돼. 해가 없어야 돼. 해가 지금 없어야 돼. 그러면 저기 요거 x가 3k-1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쪽에 있어야 되는 거지. 3k-1 팍 이렇게. 그래야 해가 없는 거 아니야. 맞죠? 하얀색과 빨간색이 공통 부분이 없잖아. 이래 해가 없다고. 지금 나 언제 하고 있니? k가 2보다 클 때 하고 있는 거야. 따라서 이렇게 되고 등호가 있어도 돼. 왜? 빨간색은 비어있고 하얀색은 채워져 있으니까 둘이 같더라도 해는 없는 거지. 괜찮습니까? 지금 등호 조건 이해해야 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넘어가니까 1이 2K가 되죠. 따라서 K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여서 K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안 돼. 뭐냐? K가 2보다 크다라고 하고 우리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얘하고 얘의 공통 부분을 말해줘야 되니까 일단 K가 2보다 크다라고 해줘야 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판단하는 거야. K가 얼마일 때? 2일 때. K가 얼마일 때? 2보다 작을 때 이제 똑같이 해석을 해보면 돼. 알았지? 그래서 이 부분 해석하면 돼. 우리 케이스 나누는 걸 항상 제일 싫어한다 그랬다. 알았지? 한 방이 되면 좋겠는데 없어. 그런 문제는 쉬운 거야. 되게 많이. 이렇게 케이스 나눌 때 좀 잘 한번 나눠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나도 케이스 나누는 거 제일 싫어해. 시간이 오래 걸려. 케이스 나누는 건 어려운 이유는 시간 때문에 그런 거야. 시간 때문에. 내가 안양여고는 너무 맨날 시간 거리니까 그러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디 보자. 또 나왔다. 짜증나. 좀 쉬어가려고 그랬더니 10번 봅시다.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야. 아까 내가 기억나니? 아까 몇 번이냐 그거? 마이너스 1 기준 절대값 들어가 있는 거 7번이냐? 마이너스 1 기준이라고 적어놓은 거 8번? 요거 잠깐 이거 몇 번이야? 8번. 기준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한 거 있잖아. 그치? 기준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한 것과 자, 얘 이제 10번인데 뭐 전혀 같지 않잖아. 그치? 전혀 같지 않은데 이거 아닌가? 맞아. 전혀 같지 않은데 볼게요. 의도는 같습니다. 우리가 수학 문제가 어렵게 느껴질 때가 뭐냐면 하나의 풀이로 다 못 풀 때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다 똑같은데? 이렇게 되면 돼. 그러니까 A를 만났어. 그럼 이렇게 풀면 돼. B를 만났어. 이렇게 풀면 돼. 뭐냐면 2차 방정식을 만났어. 몰라. 그냥 근해 공식 쓰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쉬운 거야.
왜냐면 하나의 풀이로 맞는 키가 있으면 쉬운 거지. 그걸로 그냥 다 풀어버리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수학이 어려울 때는 그런 게 아닐 때, 이 문제는 이렇게 풀고 이 문제는 이렇게 풀 때, 근데 내가 그걸 모르면 되게 어렵지. 이거 봐봐. 얘 같은 경우는 아까하고 똑같은데 얘는 지금 저기만 차이가 나는 거야. 절대값이냐 아니냐 그 차이인 거야 그냥. 봐봐. 여기가 지금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면 x-4하고, 야 좀만 졸지 말아봐. 졸는 사람들 일어나봐. x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1보다 작고 x가 4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그래서 얘는 범위가 엄청 쉬워. 그리고 나서 밑에 거를 보면 밑에 거도 똑같아. 인수분해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x 마이너스 k 플러스 3에다가 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에다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잘 봐. 그래도 이건 알아야 돼. k 플러스 3하고 k 마이너스 2하고 누가 더 크냐? k 플러스 3이 더 큰 거 알았지? 몰라요. 그러면 안 돼. 이거는 당연히 k라고 하는 어떤 기준이 있고 거기다 3을 더한 것과 3을 뺀 거, 2를 뺀 거니까 당연히 얘가 더 큰 거야. 따라서 얘는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 이렇게 생긴 거야. k 마이너스 2라고 k 플러스 3 사이에 이렇게 있는 거야. 그니 얘는 이렇게 있는 거고. 이해됐습니까? 자, 봐. 아까는 2k였단 말이야. 2k. 그러니까 이 간격을 몰라. 몇 칸인지. 알았죠? 2k여가지고 간격을 몰라. 간격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여기서부터까지 몇 칸이야? 이걸 모른다고. 모르는 게 더 어려운 거야. 알았죠? 아는 게 더 쉬운 거야. 알면 얘는 몇 칸이냐면 4칸 차이 나지. 왜냐면 k-1, k 플러스 하니까 4칸 차이 나잖아. 4칸 차이 나면 4칸을 평행이동 시키면 돼. 그냥 쭉 k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똑 동일한 간격으로. 그러면서 내 조건에 맞춰주면 되기 때문에 이게 더 쉬워. 알았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아까 문제하고 이 문제하고 완전 거의 다 똑같은 문제거든, 내 기준에서는. 그런데 이 주어진 이 조건이 좀 달라가지고 마지막 풀이가 달라지는 거야. 아까 걔는 마이너스 1이 기준이라는 거 하는 거고, 얘는 4칸 차이니까 그 4칸을 이용해서 푸는 거야. 이런 조금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틀리는 거라고. 한 번만 보시면, 그러면 이제 해설을 하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요가 되고 4보다 크거나 같아요가 되죠. 이렇게. 근데 해가 몇 개 있어야 되냐면 2개 있어야 돼. 그러면 4, 5 이렇게 채워져 있었지. 채워져 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3, 4, 5, 6 이렇게 되죠. 봐봐. 첫 번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칸 차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칸 차이야. 한쪽에 걸치면 얘 절대 못 가, 이쪽으로. 걸친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해가 이렇게 해서 2개가 나오면 이쪽으로 못 넘어간다고. k-1이. 동시에 이렇게 되진 않아. 이렇게 절대 안 돼. 동시에 맞물리진 않는다고. 왜? 4칸밖에 안 되니까. 근데 그걸 모르면 동시에 맞물릴 수도 있지 않아요? 나도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이런 거 안 돼. 동시에 맞물릴 수 없어. 왜? 4칸밖에 안 되거든. 근데 여기서 몇 대까지는 5칸이거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한쪽에만 물려야 되는 거야. 해가 2개 나오게 물리면 돼. 그러면 당연히 이쪽에가 채워줘도 둘 다 채워줘도 돼. 자, 채워줘도 돼. 여기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하나는 될 거다 이 말이야. 그리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냐면 k 플러스 3이 되는 거지. 그 다음 여기가 k-1이 되는 거야. 근데 이 녀석이 여기로 물리진 않는다라는 거지, 절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 그러면 얘는 당연히 5하고 6 사이에 있게 되고, 등호는 어디에 붙어 있으면 되냐면 여기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저 빨간색 등호를 알아야 되죠. 항상 등호는 어디에 붙어. 왜? 이 파란색 여기에 붙더라도 어차피 해는 요 2개가 되는 거야. 근데 이 파란색이 6에 붙으면 근이 3개가 되니까 안 되는 거지. 이런 걸 우리가 좀 알자. 그래서 요게 첫 번째 케이스인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케이스는 어디 쪽에서도 우리가 체크해 봐야 돼? 왼쪽으로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잖아. 얘가 그대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잖아. 평행이동에서. 그러면 다시 이쪽에 이렇게 붙을 수 있는 거지. 근데 절대 여기는 못 넘어가는 거야. 이쪽으로. 여기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작은 게 봐야 되겠지. k-1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사이에 있는데 등호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똑같이 여기 있어도 됩니다. 왜냐면 여기가 얘가 있더라도 해는 2개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요 정도인데 이게 앞에 8번 문제하고 좀 구별을 해줘야 된다. 알았죠? 잔 사람들은 꼭 봐라. 알았지? 내가 타임라인 걸어달라고 해줄게. 우리 쌤한테.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0번입니다. 쉬운 거야. 다 했던 건데 내가 그냥 내신 대비니까 조금 더 설명해 주는 거야 지금. 알았죠? 했던 거라고 다 했던 거고. 그런데 내신 대비니까 조금 이제 외우라고 알려주는 거야. 내신 대비니까. 내신 대비 아닐 때는 이해하라고 더 강조를 하고, 내신 대비 아닐 때는. 근데 내신 대비니까 우리가 조금 더 암기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칸짜리 칸이 구별되는지 간격으로만 되어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석할 건지 좀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마이너스 1이 기준이 된다 이런 것도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문제 풀 때 못 풀어. 그냥 들을 때는 아 그렇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지. 제발. 그래서 8번하고 10번하고 구별해놔. 은혜야 8번하고 10번하고 구별해놔. 와 이제 너 내신 대비 되니까 다시 사놔야 되냐? 아 엄청 그 시크망 뭐 이런 걸로 사놔야 되겠는데. 자, 몇 개만 보자. 금방 끝나. 금방 끝나네. 좀만 쉬었다 해야 되나 보다. 좀만 쉬었다 할게요. 11번 해야 됩니다. 니도 졸리죠?